그 이야기의 추가판이 6번 인격의 동일성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6번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전반적인 줄거리는 뭐냐면 자 쭉 읽으면 6 인격의 동일성 275페이지에서 중간 부분은 우리는 어떤 철학자들은 우리는 그런 형이사학적 나가 있다고 막 주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자의 관념을 가질 수 없어 하고 흉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그러나 불행히 또 이 모든 긍정적 주장들은 그 주장들을 옹호하는 실제 경험과 상반되며 따라서 여기에 설명된 것과 같은 자유관념은 가질 수 없다. 그런 관념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이뤄오면서 276페이지 가지면 지각 없이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외부의 어떤 경험이나 지각 없이는 나 자신은 그러니까 자아를 잠시라도 포착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때 기쁘다, 슬프다,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 이런 것들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근대 관념론은 그런 경험을 다 차단해버리고 인간만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신체라는 것은 나이가 태어나면서 뒤에 이게 흉미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가 어디 나오냐면 281페이지에 비유가 남아요. 281페이지 보시면 묘목에서 거목으로 자란 떡갈나무는 물질의 입자나 부분들의 형태가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떡갈나무이다. 어린이는 어른이 되고 때로는 뚱뚱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야위기도 하지만 그의 동일성은 어떠한 변화도 없다. 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신체는 묘목에서 거목으로 자라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되고 어른이 되고 늘 변하거든요. 그런데 근대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신체는 자꾸 변해요. 즉 아까 소위 모의로 나누면 신체적 나는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변하면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죽어버려요. 태어나고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체를 바라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찾아내는 게 포식해요. 형이사학적 나. 이 형이사학적 나라는 말과 영이란 말과 혼이란 말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자아란 개념이 아까 푸시케 설명을 줘서 이런 거야. 아까 자아란 성격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휴먼 그런 자아는 없어. 외부의 경험을 하는 그런 지각이 없는 자아는 잠시도 우리는 포착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영은 불별하는 자아는 없다는 거죠. 그 영 불별한다는 이야기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뭔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서구 사회를 지배해왔던 모든 서구 사회의 중심축이 되었던 종교를 부정하게 돼요.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게 근대 관념이 가지고 있는 자아란 특징이거든요. 근데 휴미 그걸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276페이지 보면 정신은 극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정신은 극장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외부를 보고 경험해요.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있는 정신이라는 것은 경험한 것을 쭉 슬라이드 영상, 환등기 슬라이드 영상처럼 쭉 펼쳐 보여주는 게 정신이라는 거예요. 휴면 말에 따르면. 그래서 정신은 극장이다래요.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것을 쭉 머릿속에 펼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이란 자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냥 지각의 다발이고 집합일 뿐이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276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런 종류의 형이사학자들은 제쳐놓더라도 나는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감히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인간이란 서로 다른 지각들의 다발 또는 집합일 뿐이야. 이렇게 하면서 밑에 보면 정신은 일종의 극장이야. 거기서는 여러 지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지나가고 다시 날아가고 미끄러지듯 사라지면서 무한히 다양한 자태와 상을 만들어내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경험한 것들 있잖아요. 경험한 것을 머릿속에서 쭉 펼쳐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마 정신에 단 한순간도 단순성이 없을 것이며 서로 다른 순간에 또 동일성이 없을 거야. 영은 불변하고 하는 그런 모의가 그런 자라는 건 없을 거야. 동일성은 없어. 동일성이라는 것은 전번에 말씀드렸죠. 어릴 때 나와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동일성이거든요. 그죠? 예. 그게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어릴 때 태어나서 응아 우는 나가 있고 이제 60이 다 돼가는 나가 있어요. 근데 그 응아가 태어난 나도 이유고 60이 다 된 이유도 우리는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은 불변하니까. 왜 신체는 늙었는데 왜 같다고 생각할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는 영은 불변하고 늙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자아라는 정의사적인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 거죠. 관념론에서. 근데 지금 시험이 그걸 깨부순 거죠. 예. 그래서 270페이지 가면 인격의 동일성이 아까 그거예요. 뭐냐면 어릴 때 나와 나이 들어서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게 인격의 동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격의 동일성은 사유, 상상력에 의한 동일성이 있고 관심이나 정념에 의한 동일성이 있어. 예. 그 뭐냐면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사유나 상상에 의해서 우리는 같다. 그때 이유나 지금의 이유나 같은 이유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관심이나 정념에 의해서. 그게 뭐냐면 관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어디예요? 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기 때문에 너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은 나에게 많죠. 그리고 정념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옆에서 쿡 찌르면 아야, 아파, 기뻐, 슬퍼 하는 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동일성은 상생에 의해서 동일성이 있고 정념이나 관심에 의해서 동일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 찌르도 내가 아프고 내가 제철 옆에 갔는데 제철이 마라톤 시킨다고 뛰다니면 다리가 아픈 것도 나고 다 내가 아프네? 그러면 그건 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동일성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전기에 하다가 278페이지 가면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허구이고 상상일 뿐이고 진짜 그런 자아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생기지? 라고 하면서 유사성이라는 자신의 연합, 여기서 휴미 주장하는 유사성이 동일성이라는 관념을 일으키는 거야.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릴 때 나도 큰 것에 나도 어릴 때 나도 이유고 60, 70대 나도 이유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성이라는 것은 그저 유사, 인접, 인과의 연합으로 만든 하나의 상상력이고 허구일 뿐이야. 그래서 동일성에서 동일, 유사, 인접, 인과라는 상상모지 그 동일성이라는 것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이를 위해 각 부분들이 인집해 있고 연관된 어떤 물질 덩어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아무리 이 물질 덩어리 전체나 부분들에서 운동과 장소의 변화를 발견하더라도 모든 부분들이 불분지이고 부단하게 동일함을 지속하고 있어. 이 덩어리의 완전한 동일성에 속한다고 생각해야 해. 그거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 그러나 아주 작거나 사소한 부분이 그 덩어리에 더해지거나 또는 덜어진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전체의 동일성을 절대적으로 파괴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그처럼 정확하게 사고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소한 변화를 발견하는데 그친다면 주저없이 그 물질 덩어리는 동일한 것을 다뤄내. 그 사소한 변화를 보지만 우리는 그 사소한 변화를 간과해버리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있잖아요. 어떤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팔이 하나 없잖아요. 사고로 팔이 떨어졌어요. 팔이 사라졌어. 분명 팔이 있는 나와 팔이 없는 나는 분명히 변화를 했죠. 변화를 했는데 우리는 똑같이 사람으로 쳐줘요. 맞나요? 그런데 심장이 멎어서 굳었어. 그죠? 그리고 굳거나 혹은 이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만약에 그냥 시체말로 혼이 나가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즉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어디다가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동일성이 유지되거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에다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휴먼 그거를 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소한 변화를 발견하는데 그친다면 멈춰 주저없이 그 물질 덩어리를 동일한 것으로 다뤄내. 변하기 전의 대상에서 변한 후의 대상으로 사유가 옮겨가는 것은 아주 쉬워. 그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전의를 거의 지각하지 못해. 너무 쉬웠어. 지금 방금 읽어보면 굉장히 중량을 나타내거든요. 왜 중량을 나타내냐면 훗날에 지금 방금 흉이 지적한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존재는 차이로 존재한다. 너는 들레저 철학의 가장 밑바탕이 돼요. 우리는 차이로 존재하는 거지 항상 같게 동일하게 존재하지는 않아. 그래서 세계는 차이로 존재라는 차이의 철학이 나올 수 있는 밑바탕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와요. 쭉 이야기가 나오고 281페이지 가면 동일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일성이라는 것은 여러 부분들이 공통 목적에 따라서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의존해서 연관을 지을 때 나타나. 그게 뭐냐면 이 말이 281페이지에 매니에 나오죠. 여러 부분들이 공통 목적에 따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의존하며 연관을 짓는 경우에 모든 동물과 식물에도 해당되고 이런 게 해당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밑에 보면 예시가 나와요. 어디냐면 옛날에 벽돌로 지어졌던 교회가 폐허로 되었고 교회가 폐허로 되었어. 교구에서는 근대의 건축 양식에 따라 사암으로 된 동일한 교회를 재건했다고 어법에 틀리지 않게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거 예를 들 때 기억난다. 전번에 이 책을 읽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집에 옛날에 은평구에 제가 살았는데 은평구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똑같이 있었는데 똑같은 건물인데 그 교회가 망하고 나갔어요. 망하고 나서 똑같은 건물에 뭐가 들었냐면 술집이 들었었어요. 근데 술집이 딱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걸 교회를 안 그러고 그때부터 술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간판만 바꿨는데 술집이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좀 있다가 교회가 다시 왔어. 다시 간판을 바꿔 치우더니 교회가 됐어. 똑같은 건물이 어떤 때는 술집이 됐다가 어떤 때는 교회가 돼요. 뭐지? 그 말이 이거예요. 여러 부분들이 공통 목적에 따라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의존하며 연관을 짓는 경우에 예를 들면 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똑같은 건물인데 그게 바텐더가 들어오고 술을 먹여주는 테이블이 들어오고 그러면 술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만 똑같은 건물인데 그게 십자가가 걸리고 찬송가가 울려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그게 재단이 딱 있으면 그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건물인데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부분들이 공통 목적에 따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의존하며 연관을 짓는 경우에 동일성이 나타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훗날 나중에 전체주의 파시즘이 있잖아요. 파시즘 전체주의의 기원이 뭐냐면 동일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회 구성원이 있는데 그 구성을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동일하게 포획을 해야 돼요. 동일성으로. 너는 한민족이야. 같은 핏줄이야. 이렇게 포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포획을 왜 하느냐.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이라 하더라도, 우리 민족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일본 피가 섞여 있고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 피가 섞여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필요 있고 완전히 순수 혈통이라고 말해지는 부분은 저마다 다르거든요. 저마다 다르죠. 저마다 다른데 왜 우리는 한민족 같은 피줄애를 강조하느냐 하면 동일성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동일성은 사회학적으로 나가면, 정치적, 사회적으로 나가면 뭐가 되면 파시즘이 돼요. 동일성을 강조하는 철학은. 그래서 여러 부분, 그때는 한 사회체가 어떤 공통 목적에 따라서,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는 A 국가, B 국가 들어 싸워야 돼. 싸움을 해야 되는데, 너는 러시아 민족이야. 너는 우크라이나 민족이야. 이렇게 어떤 목적을 설정하면 그 목적에 맞춰서 동일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걸 뿐이에요. 실제 동일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일성이라는 말은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죠. 그런 이야기가 281페이지 있고 280페이지 1페이지 보다가 유적 동일성, 수적 동일성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교회가 폐허로 되었는데 뭐 교구의 신도들에 대한 두 대상들의 관계를 제외하면 그 대상들의 공통적인 하도 없네.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설명이 나왔다가 282페이지 보면 인격의 동일성, 이런 동일성도 허구일 뿐이야. 변하지 않는 자아는 없어. 변하지 않는 너는 없어. 그 변화의 원인은 뭐야? 바깥에 있는 거야. 특히 어디에 의존해? 기억에 의존해. 왜? 유사, 인적, 인과라는 관념의 연합에서 동일성이란 관념 연합에서 동일성이란 관념을 만들 때는, 동일성이란 관념을 만들어낼 때는 인간의 기억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283페이지 유사성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우선 유사성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면 284페이지 가면 인과성의 체계가 바로 동일성이야. 동일성은 지배와 예속을 통해 유대를 합일하는 공화국이야. 라는 말이 넣어줘. 이제 읽어볼까요? 이런 측면에서 나는 영혼을, 이때 영혼이라는 것은 포식해. 나는 영혼을 공화국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체에 비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서는 여러 성원들이 지배와 예속이라는 상호간의 유대를 통해 합일돼. 부분들이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동일한 공화국을 이어갈 사람들을 낳아. 동일한 공화국이 그 구성원들을 바꿀 뿐만 아니라 법률과 체제도 바꾸듯이 동일한 사람은 자신의 인상이나 관념 등과 함께 자신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고도 자신의 성령과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아까 제가 동일성은 파시즘을 만들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일부 모습이죠. 그 다음에 284년 밑에 하단부에 들어오면 기억이 지각들의 계기와 지속을 알려주기 때문에 기억은 인격 동일성의 원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 동일성의 원인이야. 원천이야. 이렇게. 그래서 기억이란 거죠. 그래서 정신보다는 휴먼, 연합,
우리가 본 것들을, 지각한 것들을 연합시키고 인과를 만들고 유사를 만들고 인접성을 만들어내는 그 갖가지 기억들을 그 세 개의 원리로 연합을 시키는데, 그 연합을 시키는 그는 정신이나 자아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억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 또 책 읽어볼 텐데, 베르그송의 물질과 기억이라는 책을 읽을 거예요. 근데 베르그송의 물질과 기억은 휴메의 이 논리를 뒤집어 버려요. 어떻게 뒤집어 버리냐면, 기억은 차이를 만들어 라는 논리로 물질과 기억을 써요. 현대 철학이죠. 그래서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휴메이 바라보는 기억과 베르그송이 바라보는 기억은 조금 달라요. 같은 기억이긴 한데, 그런데 휴메는 정신이라는 것은 유사, 인접, 인과의 결과잖아. 그럼 유사, 인접, 결과를 하려면 각 우리가 사물을 경험하고 그 독립된 관념들을 머릿속에 갖고 와야 되지. 그것들이 서로 연합을 시켜야 되지. 그러면 그거 연합된 것이 어디에 있어야 돼? 우리의 기억 속에 들어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을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나도 난 거예요. 그죠? 기억이 원천이야. 동일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85페이지 문법적 난제, 인격의 동일성은 문법 난제로 관조해야 해 라는 이야기를 아까 번개 부딪힌다, 이유가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념론 철학이나 고대 중세 철학에서 동일성, 자아, 형식학에서 나가 있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논쟁들은 언어상 문법상의 논쟁일 뿐이야. 내가 이유인지, 가는 것이 이유인지, 내가 가는 건지, 그런 문법상의 오류일 뿐이야. 네, 휴메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285배 하단에 동일성은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밀접한 관계에 따라 결속이 될 때 동일성이 일어나. 어떤 회사에 갔는데, 의사 우리 회식이야 이러잖아요. 딱 회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같은 회사 사람이잖아. 결속될 때. 사실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표 내고 다른 회사 가잖아요. 다른 회사 가면 그 사람 회사 통일성이 생겨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게 인격의 동일성입니다. 그러면 휴먼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인격의